만약에 이거를 세 가지를 결정을 안 하고 뭐 학원부터 알아본다, 학습 플래너부터 알아본다, 그러면 선택 안 하는 게 나을 차라리. 나중에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뭐가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2016년도에 홍익대학교로 학사 편입을 합격한 현재는 4년차 학습 플래너고요. 주용원 어니멘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편입을 결심했으면은 바로 영어 단어책을 사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알아보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편입을 결심했다면 맨 처음에 초기 계획을 다 잡고 어떤 거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탑 3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지원 연도와 지원 전형을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몇 년도에 어떤 편입에 대한 전형으로 학교 시험을 보고 전형을 하고 몇 년도에 입학을 할지는 확실하게 다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편입의 전형이라고 하면 총 4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크게는 2가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2가지가 나오고, 일반 편입의 문과, 이과, 그리고 학사 편입의 문과, 이과, 그러니까 총 4가지 전형이 나와요. 본인이 문과를 선택할지 이과를 선택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해당 학과에 대해서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할지 학사 편입으로 지원을 할지를 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좋겠다고 좋아요, 댓글 달기, 다른 영상 시청, 구독까지 화이팅! 본인이 영어 베이스나 수학 베이스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올해는 일반 편입, 내년은 학사 편입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공부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본인이 몇 년도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할지는 가장 첫 번째로 정해야 될 스텝 1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1번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지원 자격을 어떤 식으로 갖출지, 지원 자격 갖추기예요. 최종 학년마다 지원 자격을 갖추는 방법은 수도 없이 다양해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번에서 본인이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할지 학사 편입으로 지원을 할지 이미 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최종 학년마다 지원할 수 있는 학사 편입, 일반 편입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어떤 전형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모두 가능합니다. 전문대 졸업생 이미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은 갖춰져 있죠. 그리고 학사 편입은 추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 편입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졸자, 자, 4년제 졸업자분들은요 이미 학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학사 편입도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편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학교에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은 2개 중복 지원 절대 불가능하고 선택 지원만 한 가지만 정해서 가능하다는 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휴학생이나 자퇴생 혹은 자퇴 예정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휴학을 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휴학을 하면은 학점은행제를 못하고 꼭 자퇴를 해야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은데 완전 잘못된 정보예요. 휴학을 하신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를 고졸로 시행을 해서 전문학사 혹은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퇴생분들은 저희가 전적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적대는 쉽게 말해서 전에 다녔던 학교로 이미 졸업을 했거나 혹은 자퇴, 재적, 지금 중퇴 요렇게 지금 더 이상 다니지 않는 학교에 대한 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적대, 자퇴를 했다 그러면은 그동안 학교에서 이수를 받았던 학점들을 갖고 와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전부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휴학생들보다는 학사학위나 전문학사에 대한 취득 기간이 확연하게 많이 짧아질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계획들을 전적대라든지 아니면 지원 자격을 어떻게 갖출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학원부터 상담을 가는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이제 얻기도 한데, 학원에서 너 학점은행제 하려면 무조건 자퇴해야 돼 라고 안내하는
학원이나 학원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 잘못된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지만 휴학을 한 상태에서도 학점 운행제는 무조건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자퇴를 한 경우에 휴학생과 자퇴생의 차이는요. 내가 이수받았던 대학교에서 이수받았던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갖고 오느냐 마느냐 그 차이예요. 휴학생도 학점은행제 진행할 수 있고요. 자퇴라는 리스크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겠죠. 대신에 자퇴를 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에서 그만큼 취득해야 할 학점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득적인 부분을 보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은 자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각자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목표 학교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학교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학교를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과 그냥 뭐 시험 공부해서 난 되는 대로 갈래 라고 하는 학생과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본인이 어느 정도 학교까지는 내가 최소한 가야 만족을 하겠다. 편입에 최소한 하려는 시간이 1년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본인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내야지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게 사실 편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학교를 반드시 설정을 하고요. 어차피 지원을 할 때 평균 10개에서 13개, 많게는 15개까지 지원을 해요. 위에 학교에서부터 밑에 보험으로 되는 학교까지 쫘라락 다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위에 학교에서부터 밑에 학교까지 다 지원할 거 뭐하러 목표 설정을 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과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어디든 가겠지라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결과치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최소한 가고 싶은 학교라든지 내가 이 정도 학교까지는 가야 만족을 하겠다라는 거는 최소한 목표 설정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은 편입을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선택을 해야 될 세 가지에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편입을 결심한 분들은 무조건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대로 선택을 하고 나서 편입 학원을 알아보시든 학습 플래너를 알아보든 학점 운행제를 알아보든 자퇴를 할지 휴학을 할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순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정하는 거에 대해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아직은 편입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스스로 혼자 결정할 수 없겠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밑에 상담 신청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제가 자세하게 통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편입이나 다른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로 영상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